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마음씨가 봄 햇살처럼 따뜻한 처녀가 살았습니다. 처녀는 길을 가다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달려가 일으켜 세우고 힘든 일이 있는 이웃이 있으면 묵묵히 도와주곤 했지요. 그 고운 마음씨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처녀를 무척이나 아꼈답니다. 하지만 처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방귀가 천둥 소리보다 크고 태풍보다 강하다는 것이었지요. 한 번 끼면 방문이 덜컹거리고 지붕의 기와가 들썩일 정도였으니까요. 처녀는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늘 조심조심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숨을 꾹 참으며 참았다가 아무도 없는 뒷산이나 냇가에 홀로 갈 때만 시원하게 방귀를 뀌곤 했지요. 그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새들이 깜짝 놀라 날아갔지만 다행히 아무도 그 비밀을 알지 못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처녀는 혼이 날 나이가 되었습니다. 착한 마음씨를 알아본 이웃 마을의 한 총각이 청혼을 해왔지요. 처녀의 부모님도 흔쾌히 혼인을 허락했고 처녀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시집갈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처녀는 이웃 마을로 시집을 갔어요. 새댁이 된 며느리는 낯선 시댁에서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지요. 시부모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마음에 더욱 얌전하게 행동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집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과 함께 지내다 보니 혼자만의 시간이 전혀 없었지요. 며느리는 방귀를 참고 또 참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째, 나흘째 참으면 참을수록 배는 점점 더 빵빵해져 갔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며느리의 얼굴빛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노란 감귤처럼 누렇게, 또 어느 날은 하얀 밀떡처럼 창백하게 변했지요. 온몸이 무겁고 불편해서 걸을 때마다 휘청거렸답니다. 며느리야,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고개만 저었지요. 그 비밀을 어찌 말할 수 있었겠어요? 며느리는 그저 쩔쩔매며 괜찮다고만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대답을 피하자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며느리의 얼굴빛은 날이 갈수록 더 안 좋아졌거든요. 이러다가 큰 병이라도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아가 무슨 일이냐? 시어미한테 말해보거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물었어요.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냈답니다. 얼굴이 빨갛게 익은 감처럼 달아오르더니 모기 소리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사실은 방귀를 못 뀌어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러다 곧 피식 웃음이 나왔답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게 고작 방귀 때문이었다니요? 아이고 그게 뭐 대수냐? 방귀쯤이야 마음대로 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히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제 방귀는 보통 방귀가 아니에요. 며느리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시어머니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방귀이길래 이렇게까지 참는 걸까요?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배가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결심을 한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댁 식구들에게 부탁했답니다. 아버님은 문고리를, 어머님은 소뚜껑을, 서방님은 대들보 기둥을 꼭 잡고 계셔야 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방귀를 뀌는데 왜 이런 걸 잡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지요. 시아버지는 문고리를 꽉 붙잡고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솥뚜껑을 움켜쥐었어요. 남편은 대들보 기둥에 두 팔을 감았답니다.
며느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뿡, 우르르르릉. 마치 하늘이 두 쪽 나는 것 같은 엄청난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붙잡고 있던 문고리는 쏙 빠져나갔고 시어머니가 꽉 잡고 있던 솥뚜껑은 하늘 높이 펑 날아갔지요. 대들보 기둥은 덜덜덜 떨렸고 집 전체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집이 무너질 뻔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시아버지가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얘야, 이대로 두면 집이 남아나질 않겠구나. 결국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답니다. 며느리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착하게 시집살이를 하려 했는데 방귀 때문에 쫓겨나다니요. 며느리는 눈물을 훌쩍이며 짐을 꾸렸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와 남편은 며느리를 친정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세 사람은 산길을 따라 걸어갔지요. 며느리는 속상한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었답니다. 남편도 말없이 며느리 곁을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긴 산길을 걷다 보니 며느리는 또다시 방귀가 마려워졌거든요. 혹시라도 또 사고가 날까봐 며느리는 꾹꾹 참으며 조심조심 걸었답니다.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배는 점점 더 빵빵해졌지요. 한참을 걷다가 세 사람은 커다란 감나무 아래에서 쉬기로 했어요. 가을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는 주황빛 감들이 나뭇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답니다. 저거 참 만나겠구나. 시아버지가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군침을 꿀꺽 삼켰어요. 한 입만 베어 물어도 달콤한 즙이 쏟아질 것 같았지요. 시아버지는 까치발을 하고 팔을 쭉 뻗어보았지만 감은 너무 높은 곳에 달려 있었답니다. 남편도 나무를 흔들어 보았지만 굵은 감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며느리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며느리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 중에서 길쭉한 막대기를 하나 집어 들었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엉덩이에 막대기를 갖다 댔지요. 부웅! 막대기가 로켓처럼 하늘로 쏘아 올라갔어요. 막대기는 감나무 꼭대기를 스치고 지나가며 후드득 후드득 감들을 떨어뜨렸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입을 떡 벌린 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노란 감들이 비처럼 우수수 쏟아져 내렸지요. 감이 비처럼 쏟아지는 모습을 본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 손뼉을 쳤어요. 달콤한 감들이 바구니 가득 떨어졌거든요. 아이고야, 이런 방귀면 쓸모도 많구나. 다시 집으로 가자꾸나. 시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남편도 기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은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포근해졌답니다. 세 사람은 감을 한가득 들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돌아온 것을 보고 무척 반가워했지요. 시아버지는 감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일을 신이 나서 이야기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더 이상 방귀를 참지 않아도 되었어요. 높은 곳에 과일을 딸 때, 무거운 돌을 옮길 때 며느리의 방귀는 언제나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며느리의 특별한 재주를 신기해하며 부러워했답니다. 며느리는 마음씨도 곱고 신기한 재주도 있어 온 마을의 자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답니다.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특별한 힘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신비하고 따뜻한 옛날 이야기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